그날은 여름이 끝나가는 5월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하던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더니 고향 마을의 이장님이었습니다. 지우 씨, 할머니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는 90세였고 오랫동안 혼자 시골에서 사셨지만 건강하셨거든요. 지난번 명절에 뵈었을 때도 허리는 약간 굽었어도 정정하셨습니다. 다만 그 검소함은 여전했죠. 낡은 옷, 오래된 가구, 그리고 항상 아끼고 또 아끼는 생활 방식. 할머니는 늘 세상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와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마다 찾아가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당이 보이는 툇마루 그리고 목에는 항상 그 낡은 목걸이를 걸고 계셨죠. 어떤 행사에도 그 목걸이는 절대 벗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소중한 거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동산 아래 있었죠. 멀리서 보니 몇몇 이웃들이 할머니 댁 앞에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이장님이 먼저 알아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왔구먼. 할머니는 편안히 가셨어. 잠든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는 방 안평상에 반드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옆에는 이미 작은 삼촌과 큰 삼촌이 와 있었습니다. 큰 삼촌 김태진은 항상 그렇듯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인사를 건네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례는 내일 모레 치르기로 했다.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 간소하게 하자. 큰 삼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난 시끄러운 건 싫다고 하셨으니까요. 방 한구석에는 할머니의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마당에 나와 앉아 계셨다고 해요. 장례식은 예상대로 조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과 친척 대여섯이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일생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이 마을로 와서 줄곧 사셨다는 것, 그리고 항상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셨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두 날이 지나고 장례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친척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당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김지우 씨를 찾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마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강미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유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봉투를 맡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내 손자 지우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요. 봉투를 받아들고 뜯으려는 순간 큰 삼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건? 할머니의 유산 목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큰 삼촌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재산이라곤 없이 사셨던 할머니였기에 유산이라는 말은 의외였습니다. 아마 큰 삼촌도 그랬을 거예요. 큰 삼촌은 자신이 열어보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머니께서는 반드시 손자분께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삼촌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럼 이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할머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단순한 은재 펜던트처럼 보였지만 늘 할머니의 일부였던 것이었죠. 그 옆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몇 장을 꺼내 살펴보니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1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 할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일본어와 한문이 뒤섞인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날짜로 보이는 숫자가 보였어요. 1943년. 해방 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일본어로 쓰여 있어 해독할 수 없었지만 몇몇 한글 메모도 있었습니다. 비상연락처, 자금 이동 경로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이것만은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지후야, 이 물건들은 내 진짜 이야기야. 내가 이걸 받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내 진짜 이름은 강미순이 아니라 강윤이란다. 이제 이 비밀을 내게 맡긴다. 내 판단에 맡기마. 할머니가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강윤이라니요? 그리고 이 문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학창시절 역사책에서 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마치 이 사진들과 비슷한.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다시 갔습니다. 큰 삼촌은 이미 와 있었고 할머니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어제 받은 건 뭐였어? 큰 삼촌의 질문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의 물건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할머니의 개인 물건들이에요. 사진이랑 옛날 문서들. 큰 삼촌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 다 내놔. 가족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 순간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행히 그때 이장님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큰 삼촌은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밖으로 나갔고 나는 할머니의 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어요. 침대 밑을 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할머니의 글씨체로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마쳤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왔다. 일기장을 품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왜 이름을 바꾸고 살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임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의 유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모든 물건을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해 나갔어요. 가장 먼저 할머니의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은목걸이였지만 자세히 보니 펜던트 뒷면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홈을 파보니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빽빽한 숫자들과 이름, 그리고 장소로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문 같았어요. 몇몇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립자금, 상해, 임시정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만 듣던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였어요. 사진들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젊은 할머니로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광복군 특수정보부 194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어요. 광복군 특수정보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잃어버린 암호 문서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라는 논문 제목이었어요. 논문을 열어 읽어보니 광복군 내에 존재했던 비밀정보부와 그곳에서 활동했던 여성 요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강윤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강윤이는 특수정보부에서 암호 해독과 일본군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해방 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뒤에는 낯선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중국 어딘가일 것 같았어요. 일기장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씩 불분명한 문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K를 만났다. 문서는 안전하게 전달되었다. Y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든 자료는 계속 보관하라고 한다. 이제 나만 남았다. 모두가 떠났지만 증거는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전 일기였지만 최근 날짜의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모든 것을 지우에게 맡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 삼촌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남긴 것들 어떻게 했니?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에요. 그냥 내게 보내. 그런 오래된 물건들 내가 처리할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적절한 곳에 전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을 변호사가 준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강미순. 아니, 강윤희 할머니의 손자고요. 할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일 만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에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로 국가보훈처를 찾아가야겠다고요.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대전행 기차를 탔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으로 가는 길이었죠. 가방에는 할머니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기차 안에서 어제 찾아본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강윤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활동이나 인물 사진은 없었어요. 마치 역사 속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2시간 후 독립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사전에 연락했더니 역사연구실의 박소연 연구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의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김지우 씨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윤희 선생님 관련 자료라고 하셨지요? 박소연과 함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이 사진, 이 문서들,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제 할머니가 남기셨어요. 할머니는 강미순으로 살아오셨지만 본명이 강윤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흥분된 표정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분은 김구 선생이고 이분은 이청천 장군, 그리고 이분이 강윤희 선생이었군요. 할머니의 젊은 모습을 가리키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강윤희 선생은 광복군 특수정보부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해방 후에는 기록이 없었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목걸이에서 나온 암호문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독립운동 자금 이동 경로와 암호가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료입니다. 박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국가보훈처에도 연락해야 하고,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점심을 먹으며 소연에게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항상 검소하게 사셨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조용히 지내셨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왜 본명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여러 위협에 시달렸죠. 특히 정보부에서 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셨을 겁니다. 오후 내내 소연과 함께 할머니의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코드명들, 사진 속 인물들, 그리고 암호문들이 조금씩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문서는 임시정부의 비밀 작전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존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그때 내 전화기가 울렸어요. 큰 삼촌이었습니다. 지후야, 어디야?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잖아. 독립기념관에 와 있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삼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물건들은 다 내게 줘야 한다고 했잖아. 가족 물건을 함부로. 이건 단순한 가족 물건이 아니에요, 삼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요. 할머니가 독립운동 가셨어요. 헛소리 마.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모두 시끄러워질 거야. 당장 그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끊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반대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삼촌은 가족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결정은 지우 씨가 해야 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정말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강윤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선택을 내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 것인지를요. 독립기념관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자료들의 복사본을 만들어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원본은 제게 돌려주었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강윤희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지위를 재검토할 거예요. 과정이 좀 걸리겠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소연이 말한 대로 이것들은 단순한 개인 물건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보니 모호했던 문장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해방 후에도 임무를 계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보존하고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큰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근엄한 표정이었어요. 지후야, 그 물건들 어디 있니?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큰 삼촌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시도엠 계속 편집 제5장 이어서 지후야, 그 물건들 어디 있니?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큰 삼촌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넌 내가 왜 그 물건들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주목받게 될 거야. 언론의 관심, 인터뷰 요청.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좋을 것 같아? 큰 삼촌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 진실이에요. 할머니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요. 그런 분의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진실이 있는 법이야. 할머니도 그래서 평생 비밀로 하셨던 거 아니겠니?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는 왜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을까요? 단순히 위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큰 삼촌은 화를 내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난 내 아버지 형이고 이 가족의 어른이야. 내 말이 맞아. 그 물건들을 당장 내놔. 내가 처리할 테니.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큰 삼촌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큰 삼촌이 떠난 후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 씨,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강윤희 선생님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는 더욱 그래요. 역사에서 종종 여성들의 공헌은 쉽게 잊혀지거든요. 소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일부,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요? 우선 국가보훈처의 조사가 끝나길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시회를 열거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강윤희는 실제로 광복군 특수정보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임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연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 씨,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강윤희 선생님은 특수정보부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 해독가였어요. 일본군의 통신을 해독하고 연합군의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대요.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 K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강윤희 선생님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소연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셨다니. 왜 할머니는 해방 후에 모든 걸 숨기고 사셨을까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시절은 복잡했어요.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위험에 처했죠. 특히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더 조심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강윤희 선생님은 조용히 살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든 영웅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국가보훈처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는 할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머니가 평생 사셨던 그 소박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매우 검소하고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고 낭비를 싫어하셨죠. 이제 보니 그런 생활 방식이 독립운동 시절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내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복군에서의 활동, 암호 해독 능력, 그리고 해방 후 강미순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까지요. 기자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할머니의 사진을 몇 장 찍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 강윤희의 이야기. 기사는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삼촌은 신문을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은 화가 난 듯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지? 이제 우리 가족은 시끄러워질 거라고. 죄송해요, 삼촌.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일부예요. 큰 삼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네, 할머니. 아니, 강윤희 씨는 평생 비밀로 살았어. 왜 그랬을지 생각해봤니? 안전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조용히 살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분은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어. 그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떠들고 다니면 말을 멈추고 큰 삼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놀라서 큰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요?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렸을 때 실수로 그 목걸이를 열어본 적이 있어. 할머니는 그때 내게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큰 삼촌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그게 할머니의 선택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삼촌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뜻을 거스른 것일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유품을 나에게 남기셨고 그것은 내 판단에 맡긴다는 말과 함께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이제는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 남기신 거겠죠. 할머니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셨을 거예요. 큰 삼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항상 너를 특별히 여겼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이 아이는 언젠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할머니는 나를 믿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큰 삼촌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와서 막을 수도 없겠고. 하지만 조심해.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니까. 큰 삼촌이 떠난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 씨,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강윤희 선생님이 남기신 자료 중에서 일본군의 최후 작전 계획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소연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유산이 단순한 개인적 기억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박 연구원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특별 전시회를 열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특별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박물관에서 잊혀진 영웅, 강윤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시하기로 했어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방송사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와 소연은 전시 내용을 구성하느라 바빴어요. 할머니의 사진, 문서, 개인 물품들이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광복군과 특수정보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더했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 구성했어요.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어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보활동 같은 비공개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죠. 강윤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런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거예요. 전시 준비 중에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암호문을 해독한 결과 해방 직후 일본군 잔당의 테러 계획을 막아낸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해방 후에도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도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전시회 개막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민이 잊고 있던 진짜 영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막 하루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이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시회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그날 저녁 소연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시간 순서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 참여, 해방 후의 삶까지 할머니의 숨겨진 인생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강윤희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이 말했어요. 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이끌어낸 결과를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할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진실을 찾아 나섰죠.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요. 전시장을 나오는 길에 큰 삼촌을 만났어요. 그는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삼촌,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내일 개막식에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보고 싶었거든. 큰 삼촌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구나. 네, 정말 그래요. 큰 삼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는 게 못마땅했어.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옳았어. 이런 이야기는 묻혀서는 안 되는 거였어. 큰 삼촌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했고 내가 알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암호를 해독했는지,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분을 숨기며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큰 삼촌이 물었어요. 아마도 삼촌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 시절에는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큰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셨지. 헤어지기 전 큰 삼촌은 내 어깨를 꽉 잡았어요.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될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임무는 끝났다. 이제 지우가 나머지를 완성할 것이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할머니의 삶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날이 될 거예요. 전시의 개막식 날, 박물관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전국 각지의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나타났고, 심지어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막식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강윤희 선생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단상에 올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으로 경청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세상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으셨죠.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전시장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광복군에 입대하는 모습부터 암호 해독 장면을 재현한 전시, 그리고 해방 후 강미순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각 섹션마다 소연이 자세한 설명을 더했고 방문객들은 깊은 감동을 표현했어요.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할머니가 남긴 암호 문서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해독된 내용은 일제 말기 일본군의 작전 계획과 연합군의 대응 전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자료가 태평양 전쟁의 종전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어요. 여성 독립운동가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할머니처럼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소연도 패널로 참여해 열정적인 발표를 했어요. 강윤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특히 정보전과 같은 그림자 영역에서 여성들의 공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번 발견은 그런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90이 넘어 보이는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당신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자신을 이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특수정보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어요. 윤희는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암호 해독가였소.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작전에서 실패했을 거요. 하지만 해방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이준호 선생님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임무들, 좁은 틈새로 빠져나간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던 동료애까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할머니는 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에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는 거지라고 말했소. 그녀는 진정한 애국자였소.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며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관장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전시회를 상설 전시로 만들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 제시도엠 계속 편집 제8장 이어서 박물관 관장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전시회를 상설 전시로 만들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윤희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이제 강윤희 선생님은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될 거예요. 할머니가 바라셨을까요? 이런 관심과 인정을.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 강윤희 선생님이 원하셨던 건 자신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진실이 보존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평생 간직하신 그 자료들, 그건 그냥 버리거나 감출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관하셨죠.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을 거예요. 할머니는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의 재발견, 강윤희, 암호 해독의 숨은 영웅.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훈장 수여식은 다음 달 광복절에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았지만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마을 입구에 기념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이제는 텅 빈 방이지만 할머니의 기운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습, 조용히 뜰을 바라보시던 눈빛, 문득 마당 한쪽 귀퉁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항상 가꾸시던 작은 화단이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꽃들 사이에 작은 돌이 놓여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그 돌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이들을 기억하며 그 순간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할머니에게는 기억의 장소였던 겁니다. 동료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어요. 큰 삼촌도 처음에 반대했던 마음을 완전히 바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강윤희 선생님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래 지연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훈장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순간을 보실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수줍게 웃으시며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수여식 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며 다가왔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떠올렸습니다. 용감함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많이 두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가요. 몇 개월이 지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할머니의 활동과 공헌이 자세히 소개되었어요. 또한 할머니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지우 씨, 독립기념관에 강윤희관이 생긴대요. 여성 독립운동가와 정보전의 역사를 다루는 새로운 전시관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처럼 역사에서 잊혀진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함께 조명받게 된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독립기념관에 강윤희관을 찾았어요. 평일 오후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이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분은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야. 그런데 영웅이란 건 말이야. 번쩍이는 망토를 입고 날아다니는 사람만 아니란다. 평범해 보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지.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경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이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독립을 꿈꾸며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할머니, 이제 모두가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 너와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에서 할머니의 목걸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진짜 이야기야. 내 판단에 맡기 마. 그 말씀에 응답하듯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처럼 역사 속에 묻힌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겠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유산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눌 라디오였습니다.